섬나라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경제대국이었지만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지금은 노인대국으로 더 익숙하죠. 이러한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해 일본의 한 원로학자는 일본인은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렸고 1960년대의 겸허함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일본 경제의 부활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만에 빠져 있죠. 이러한 일본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한국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일본 청년들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일본 내각부가 2021년 6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TV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죠.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선진국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 소식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플라자 합의, 고령화, 디지털화의 실패,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일본 청년들에 대한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현재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청년 무업자의 증가라고 합니다. 청년 무업자는 가사 활동이나 학업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니트족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내각부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무업자가 전국적으로 87만 명이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라며 지난 2015년 75만 명보다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청년 무직자 중에는 일하고 싶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왜 일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질병 부상 때문이라고 말한 비율이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식이나 능력에 자신이 없다가 11.8%, 급하게 일할 필요가 없다 7.3%,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6.3%, 학교 이외에서 진학이나 자격 취득 등의 공부를 하고 있다가 6.3%, 희망하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4.9%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15에서 19세가 7.9%, 20에서 24세가 12.0%, 25에서 29세가 13.4%, 30에서 34세가 15.8%, 35에서 39세가 12.2%였습니다. 또한 청년 무업자와 함께 15에서 39세의 젊은 층 은둔형 외톨이인 일명 히키코모리의 수는 54만 10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청년 무업자를 게으르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무직 청년인 니트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해서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일본의 청년 무업자 급증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니트족은 청년 실업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취업 단념자도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트족의 장기화가 경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당시 취업 적기를 놓친 젊은 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됐죠. 1990년대 초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했던 독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그대로 50세가 되었고 이들은 외부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상당수가 히키코모리인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전 일본 농림수산성 사무 차관이 40대 히키코모리 아들을 살해한 사건 등은 니트족의 장기화가 사회 문제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니트족 문제의 장기화는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도 팬데믹으로 이 니트족의 증가가 가속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 펼친 잘못된 재정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확장과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민간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재정만 악화시켰을 뿐 경제를 살리지는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급속한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잠재 성장률 추락 등 경제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 주체들이 성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뿌려도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청년 세대가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들이 노후 생활에 투자할 자금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어야 하니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진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부를 창출해야 하는 청년이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청년 무업자가 대거 등장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청년 실업이 니트족으로 가지 않도록 니트화될 가능성이 큰 청년을 파악하고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지역사회 전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추적 상담하는 니트족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상담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등을 통해 니트족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하고 유럽의 사례처럼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유스개런티 제도나 일본의 비영리 민간단체 경우 지역 시민단체가 니트족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부모와 함께 니트족을 상담 치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참고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니트족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니트족이 된 이유는 각기 다른데 지금은 아무 구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이들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예방책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교육과정을 거쳐 하루빨리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사후 약방문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가하는 니트족 문제는 우리에게도 닥쳐온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탈무드의 지혜를 적용해 저성장 시대의 청년 실업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지랖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